미국 대사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건 뭔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저도 찾아보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네. 그런 일이다. 보통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렇죠. 밑에 이제 보좌진들도 다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뭐 이메일 보내면 되는 거지. 굳이 왜 물리적으로 한국에 와서 이 NSC에 호출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감히 생각하건대 지금 사실 쿠팡도 그렇고 온풀법도 그렇고 미국 국무부에서 와서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우려를 직접 와서 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뭐 세라비 로저스도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쌓였는데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는 이 한미 팩트시트에 있는 이 내용들을 얼마만큼 이행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실제로 대미 투자금을 어느 정도 집행을 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팩트시트에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성실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뭐 물론 미국 편을 들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익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저렇게 합의문을 저렇게 쉽게 미국에서 원하는 조건대로 술렁술렁 써줄 거면, 그러면 줄 거 주고 받을 거도 잘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게 정부인데.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거 보면은 중요한 기밀은 꽁꽁 감춰두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미국에서는 계속 기운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호출되어져 와가지고 NSC에 이제 회의에 들어갔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안보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뭐 슈퍼 301조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가,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나 아니면은 안보의 위협 같은 것들을 국민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빨리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요, 제가 아는 평론가들 중에서 가장 전문가가 제 옆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박상규 위원님. 예, 제가 아침에 직설 보면서 공부하고 방송하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박상규 위원님, 강경화가 한국으로 긴급히 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현장과 본부의 인식이 다르다. 현장의 인식을 전달하려고 한다. 그거는 본인이 워싱턴에 가보면서 느껴보니까 미국 정부가 이 이재명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상상 이상으로 싸늘하고 쿠팡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위기니까 그 이야기하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한미 관계 파탄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 보도된 바가 있고 또 기자들에게 외교부에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뭐 외교부 소속이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나오다가 기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나온 얘기. 지금 한미 관계는 굉장히 녹록치가 않다. 직접 워딩이 그래요. 그 녹록치 않은데 굉장히 녹록치가 않다. 굉장히 그러니까 녹록치. 최대한 순화해서 말한 게 이 정도니까 지금 한마디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수위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국에다가 볼멘 소리를 했겠고 나보고 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국무회의하고 그 보고에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라. 그런데 충분히 설명할 여건을 안 만들어주고 외교 라인만 지금 쉽게 말하자면 조지고 있으니 네. 강경화도 깝깝하고 지금 조현도 깝깝하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다 나중에 덤태기 쓰겠다. 그래서 강경화 보고 빨리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고 있냐면 한계 상황이다. 한미 관계가. 임계점을 넘었다. 데드라인도 넘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한미동맹 76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미 관계는 거의 파탄 지경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계속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쿠팡 그 다른 기업하고 그 같이 이렇게 처벌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왜 표적을 삼았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미국 보고 들으란 듯이 우리 국내법하고 절차에 따라서 한 거야. 그런데 왜 왈가왈부 하느냐고 간접적으로 미국을 또 깠어요. 지금 이번에 미국 하원 법사위에 그 35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정권을 엄청 깠습니다. 거기에 뭐 중국에 그 노트북을 넘겨줬다. 그걸 이재명이 보고받아서 알고 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럼요. 곳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을 까는 게. 네. 국정원장도 개입했다. 뭐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순화시키고 막아보려고 로비 자금 엄청 썼어요. 강경화가 그거 한다고 열심히 그동안 몇 달 뛰었고 그런데 전혀 단 한 줄도 반영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미셸 스틸 지금 주한 미국 대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마 다음 주에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실 강경화가 그 생각해 보시면 신임장을 제정받을 때 굉장히 홀대를 받았어요.
그 이미 아그레망을 받고 한 석 달쯤 대기를 하게 만들었는데 한참 기다렸죠. 네. 그리고도 또 무슨 제3세계 국가들 한 40국인가 50국하고 한꺼번에 합동으로 받았어요. 거기 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놓고 수모를 준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 이 소위 동맹국의 대사를 그 정도로 대접하는 것도 아주 이례적이고 맞아요. 강경화 자신이 좌파적 행보를 하니까 미국에서 그때 왜 이재명 작년에 그 워싱턴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 그 잠깐 만나고 그때도 그 문전박대까지는 아니어도 그때 그냥 합의도 못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배웅도 못 받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워싱턴 시내에서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그 공식 만찬에도 안 가고 그때 강경화가 과거에 그 심은경이라는 한국 이름 가진 그 좌파 대사 그 전직 대사 그 사람하고 좌파 인사들하고 만나서 따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강경화 대사에 대한 미국의 조야의 인식은 바닥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이 로비를 하니까 이게 전혀 시체말로 어렵죠. 씨알이 안 먹힌 네. 것이고 지금 한미 관계는 대단히 위기다. 왜냐하면 어제 NSC에 통일부 정동영, 국방부 안규백, 공정거래위원장, 산업부 장관, 재경부 장관이 다 참석을 했어요. NSC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올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NSC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왔느냐? 쿠팡 문제 때문이에요. 이 지금 미국에서 왜 화가 났느냐? 알리하고 테무 이런 그 기업에 대해서도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과징금과 이번에 쿠팡이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받은 과징금이 6,270 몇억 원인가 그래요. 이 액수가 비슷한 오히려 좀 더 정보 유출 사고의 규모가 컸던 심각했던 티빙 우리나라 회사 아닙니까? CJ E&M 계열의 50배. 그러니까 중국 과징금보다도 턱없이 많고 같은 한국 기업보다도 50배를 많은 과징금을 물려놓고는 우리 법에 따라서 한 거니까 달게 받아라? 지금 이게 미국에서는 완전히 시체말로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그 다음에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문제 그렇죠. 이런 거 전부 줄줄이 지금 올스톱 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지금 한국이 이재명 정권이 미국에 줘야 될 돈이 3,500억 달러예요. 잘 아시지만 이재명이 작년 8월 그리고 작년 11월에 두 번에 걸쳐 약속한 액수 한 푼도 안 갔어요. 지금 1,500은 마스 가고 2,000억은 10달로 쪼개서 200억 달러씩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상반기 중에 못 준다고 몇 달 전에 얘기했는데 진짜 상반기 중에 집행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런데 하반기에도 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도 안 지키지. 지금 이런 식으로 쿠팡은 이 미국 기업이니까 좀 차별되고 하지 말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것도 어기지. 제가 볼 때는 강경화가 미국 분위기를 어제 NSC에서 전달한 걸로 아는데 전혀 안 먹혔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소위 자주파들, 그러니까 이종석이라든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정동영 등이 목소리가 더 커요. 따라서 위성락, 조현, 그리고 이제 강경화도 어제 있어서 보고를 했는데 미국 상황이 아마 보고됐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하다. 굉장히 녹록치 않다. 그런데 이재명 기조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거 왜 난리야. 그냥 우리 법에 따라서 한 건데, 미국이 그런다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제가 볼 때 한미 관계는 지금 파탄 직전이라고 봅니다. 이 쿠팡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라고 그 강경화가 인정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화는 아시겠지만 미국 가서 팔짱 끼고 문재인 정부 때 막 이랬던 걸로 풍자봤던 맞아요.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도 어쨌든 대사로 가 있는데 완전 찬밥 신세니까 이거 심각하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강경화가 와서 뭔가 말을 전해도 이재명이 몰라요. 못 알아들어. 이재명이 엊그제 무슨 말을 했냐면 왜 특정 기업이 자기들만 불합리한 대우받느냐고 착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게 쿠팡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이 됐는데 왜 표적이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냐. 니네 받을 과징금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미국에서 볼 때는 6,700억 때려놓고 그게 받을 걸 받은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쿠팡 편을 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희는 특정 기업 편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 쿠팡으로부터 1원 한 장 로비 받은 게 없어요. 쿠팡 사람이랑 태어나서 밥 한 번 먹은 적 없어요. 그 흔한 대관들이 밥 사주고 돌아다니고 하지만. 근데 이걸 왜 지적하느냐. 이것 때문에 한미관계 파탄나면 안보, 외교역, 경제, 예를 들면 쿠팡에 대한 어떤 이 공정위 과징금을 미국에서 보복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심각하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변인님?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화법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미국에서는 하원 법사위에서도 이 현안을 가지고 엄청나게 빌드업을 했었어요. NSC 회의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왔다라고 기사에 나왔다는데 저는 이분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공정거래위원장이니까 뭐 갖겠다, 뭐 경제 이슈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 미 하원 법사위 그 히어링에서 그 데럴 아이사 의원이라고 미국 공화당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따시만한 이 판넬 가지고 와가지고 막 열변을 토해요. 이런 사람이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야 막 이렇게 미국말로 그렇죠. 합니다. 영어로. 근데 그 뒤에 그 판넬에 뭐가 쓰여 있냐면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예전에 그 반미 활동하면서 쓴 칼럼 있습니다. 미 정부를 욕하는 그걸 갖다가 이만큼 이제 판넬 만들어가지고 막 비토를 놓고 있는데 이런 사람 지금 불러가지고 미국이랑 무슨 관계를 복원을 하겠다는 건지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러면 한미 이 문제를 마찰을 더 키워서 반미 운동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사태가 커지고 미국에서도 쿠팡에 때려진 이 과징금을 우리나라의 뭐 SK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무 알리라든지 중국 기업인지 여러 기업들과의 사례를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징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팩트시트 내용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지금 쌓여가지고 빌드업 이미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대통령 입에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미국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 착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지금 백악관에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화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NSC를 열었는데 보통 사안 같으면 이재명이 주재를 해야 되는데 아래 것들 시킨 거예요. 특히 위성락이 동맹파인데 위성락 보고 네가 알아서 수습해. 그러면서 본인은 언론에다 대고 레거시 언론에다 대고 쿠팡이 그 우리 국내 법과 절차에 따라서 받아야 될 과징금을 받은 거야. 니네가 근데 왜 표적이 됐다 그러냐? 우리는 니네를 표적으로 삼은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조야의 인식은 그 보고서 이전에 소위하고 청문회가 히어링이 2번 더 있었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정치적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폴리티컬 위치 헌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위천에 나왔어요. 이 마녀 사냥이라는 건 여러분 뭐 종교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알지만 그 유명한 스페인에서 벌어졌던 그 1세기가 넘는 마녀 사냥. 그냥 아무나 찍어가지고 마녀야. 이러면 화형시키고 완전히 그냥 그 집안을 도륙내고 그런 거였잖아요. 이런 표현을 동맹국에 대해서 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표현이 나왔을 때 저는 이 한미 관계는 끝장이 났구나. 미국 의회에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니네가 왜 우리 미국 기업을 상대로 그 쿠팡을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 아니에요. 그 알리나 테무하고 똑같은 외국 기업입니다. 미국은 이 회사를 자신들의 기술 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테크 기업으로 부르는데 우리만 아니 쿠팡은 김범석이라고 그 한국 이름 가진 사람이 주인이고 여기서 장사해서 돈 버는 한국 기업 아니야? 근데 한국 기업에 대해서 왜 저렇게 미국이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좌파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글이나 메타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쿠팡은. 그리고 현재 이 미국 중앙은행 총재 그 사람이 쿠팡 주식 수백만 주 수백만 달러치 갖고 있었고 김범석 의장과 아주 절친이에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미리미리 잘 로비를 했어야 돼요. 그 로비에 지금 완전 실패해가지고 그 강경화 같은 사람을 내세우니 그 로비가 될 리도 없었고요. 지금 이 문제는 강경화 말 맞다나 굉장히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NSC에 정동영과 안규백이 참석한 것으로 볼 때는 아마
위성락이나 조현이나 강경화 같은 소위 한미동맹파들이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재명식 결론, 우리 잘못한 거 없다, 당당하게 나가라,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미국이 이란 문제에 아직까지 천착하고 있어서 다행이지, 관심을 돌려서 자, 이란 문제 해결됐으니까 관세협정 중간에서 파기된 국가들, 투자받기로 한 국가들 한번 신경 써볼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소셜 미디어에 한 줄 글만 올려도 이재명은 벌벌 떨면서 기반이 무너질 텐데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지 저는 합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일단 아직까지는 중국이 건재하다라고 생각하고 중국 편에 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깝기는 중국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이 전략은 중국으로 가는 길로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도 마두로 아웃, 그리고 같이 이제 뭐 옆에 있던 쿠바도 어려워졌고, 뭐 불도 안 들어오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란도 거의 뭐 망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타겟이 어느 나라가 될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 가장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이런 나라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가 1순위인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합의문으로 써놓고도 이행하지 않는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말이라도 예쁘게 했으면 다카이치 사나이처럼 일본처럼 안 지켜도 말이라도 예쁘게 하고 우리 병력 얼마 보내줄까 막 이런 식으로 척이라도 했으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란전 있을 때요,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갖다가 그냥 잠수함이었나요? 그 배를 갖다가 그냥 보냈거든요? 그 근처까지 보냈죠. 근데 근처까지 보냈어요. 오래 천천히 갔겠죠. 시동 끄고 가고 막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가는 척이라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친미적인 행보를 단 하나도 지금 한 게 없어요. 금관 선물해 준 거 말고 뭐 딱히 없어요. 그 그러니까 금관은 오히려 부장품이에요. 네. 신라 왕이 죽었을 때 넣어준 거라고. 미국에서도 그거 안다 그러던데. 네, 그게 아마 밈으로 엄청 많이 돌면서 노킹스 시위랑 같이 한국에서 트럼프 제대로 매기네 이렇게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빵점인 행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새벽에 많은 분들께서 그 VOA 코리아나 그런 이제 채널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연설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란 전쟁이 조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공공의 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공화당 지지 세력을 모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이건 솔직히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30초 광고 볼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3,000분 모두 다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깐,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훨씬 더 더운 이 날씨에 장동혁 대표가 거의 하루 종일 올공과 그 근처에서 청년들과 시민들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규합하는 걸 생각하면 저희도 오늘 금요일이고 아마 공휴일이라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는 시청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을 내서 방송을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상규 위원님, 네. 이게 하루가 지날 때마다 선관위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은 조금씩은 사그러들고 있거든요. 그 불씨를 다시 지피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온몸으로 그 올공투쟁과 함께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장외에서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고 또 험지 중에 험지로 알려진 광주에도 이렇게 갔을 때 많은 그 호남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 집회에 참석하는 모습, 올공 현장에 가는 오늘 제연절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이 제연절이 지금 8년 만에 휴일이 됐다고 쉰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울한 제연절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가장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77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금 시행 중이고 또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마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법이 지금 밀어붙여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헌법의 두 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오늘 뭐 국회에서 조정식 의장의 주재로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있는 걸 좀 봤는데 뭐 끝까지 보지는 않았어요. 국회에 아마 에어컨 쌩쌩 틀어놓고 많은 그 내빈들이 모여서 했는데 사실은 그 제1야당 대표가 이 재헌절 국회 기념식에 안 간 것 자체가 이게 뭐 안 갔다는 의미보다도 그런 재헌절이 의미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이 헌법의 날 헌법이 무시되고 또 어찌 보면 유린되는 그런 모습에 온몸으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지금 오늘 얼마나 더워요. 오는데 보니까 막 지열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오후에는 더 심할 텐데 사실 걷는 게 좀 힘들 정도예요. 지금 그 이 지열이 특히 그 올공에 그 시멘트 또 아스팔트 위잖아요. 뭐 오늘 우리 김효은 대변인 얘기 들으니까 많은 청년들이 강남역에서부터 걸어서 이 송파구 올림픽 공원까지 걸어서 이 가두 또 집회를 한다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더위도 더위지만 제1야당 대표가 이곳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사인이라기보다 뭐 그 직접 글을 써서 손글씨로 유명한 그 장 대표의 그 붓글씨 솜씨가 또 여기서 많이 발휘될 텐데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참담한 재헌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말씀한 대로 지금 이 투쟁이 빨리 이 열기에 녹지 않도록 아무래도 이제 이 더위가 지금 계속 심해지고 또 이게 9월까지 8월까지 갈 거예요. 네. 이걸 아마 정부 여당은 이재명 정권은 뭐 더위에 녹아버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좀 많은 의원들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얼마나 그 올공에 올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장 대표 빼고 108명입니다. 한 명 권성동 의원이 이제 날아갔으니까 적어도 그 누가 오라 마라.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직자들이 우리 김효은 대변인도 뭐 당직자지만 전화를 좀 이렇게 대표 행사에 참석해 주시면 어떠냐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뭐 여러 가지 그 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되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좀 누가 오라 마라 하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라면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효은 대변인도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올림픽공원으로 달려갈 예정이고요. 저희도 저녁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공휴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대기업인 배승희 변호사 따따붙다가 동시간대 라이브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평소보다 시청자가 조금 적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모두 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실시간 못 보시는 분들도 함께 볼 수 있다는 점 좀 거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다 좋아요, 공유,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야당 대표가 올림픽 공원 가는 이유가 뭐냐? 시민들에게 물어보라. 왜 자꾸 장동혁 대표 외부에서만 뭐 이렇게 시위를 하느냐라고 하는 당내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재헌절이 헌법을 만든 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헌법의 기초가 바로 국민들의 선거권, 참여권일 겁니다. 참정권. 그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는 게 재헌절의 의미와 더 부합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효은 대변인? 어제 장동혁 대표의 또 역대급 연설이 어저께 또 터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행사에 제가 이제 사회를 봤었는데요. 우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 서명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 이제 전달식은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올공 현장에 있는 많은 우리 국민분들이 또 서명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이 서명서가 뭐, 10,000천 건, 20,000천 건 이렇게 박스로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전달받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날씨가
온도계에 찍힌 건 한 32도인데 제가 어저께 사회를 하려고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종아리에 막 뭐 이렇게 파리가 있나 했는데 땀이 흐르는 거더라고요. 아, 흘러내리는. 네, 너무 더운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와 이거 이 행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저기 멀리에서부터 이제 행진 신호 기다리면서 이 대형 태극기를 든 우리 청년들이 수십 명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점점 이제 참여를 하시면서 우리가 처음에 1부는 문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 뭐 색소포니스트 다 또 이제 댄스팀 그분들이 또 의미를 갖는 것은 올공 현장에서 공연을 하셨던 분들을 그대로 섭외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김영민 씨 나오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지금 국민들이 이 재헌절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또 우리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참정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 아닙니까? 그거를 정면으로 이렇게 위반하는 이 세력들과 함께 우리가 재헌절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거부터 먼저 원점으로 되돌려 넣자라는 그런 주제로 대표님이 어저께 그 행사에서 2부 행사에서 연설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제1야당 대표가 매일 올림픽공원에 가느냐, 왜 밖으로 도느냐, 그걸 나한테 묻지 말고 직접 가셔서 그 올림픽공원에서 분노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이거를 여러 번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뭐 오늘도 이제 방송을 아침부터 했지만 왜 대표가 밖으로 도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안에서 환영 못 받으니까 밖으로 나가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진짜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정말 도대체 올공 현장 가보셨나? 어떻게 이렇게 민의를 모를까? 그래서 저에게 이제 발언 기회가 왔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도 요즘의 정치판이 SNS에서 모든 이 화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죠. 특히 청년들은 SNS를 안 하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적어도 뭐 페이스북이야 옛날부터 정치하시는 분들이 개인의 어떤 인터뷰를 대신하는 용도로 쓰시기도 하시지만 요즘은 뭐 인스타그램, 뭐 스레드, 틱톡 여러 가지 그런 SNS들로 우리 특히 청년층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오전에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1시간, 2시간 지나면 완전 그냥 폭발하듯이 그 이슈가 막 이제 쿠킹이 되거든요. 붐업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재빨리 흘러가는 이 정치 이슈나 지금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층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채로 이 재래식 언론만 보면서 왜 대표는 밖으로 돌아 하고 있으니 솔직히 저 같은 이 아직까지는 청년인 당직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민심을 모를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국회 의석이 300석 중에 뭐 한석은 지금 권성동 의원 대법원 확정 판결 얘기했으니까 국민의힘이 109석 이걸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개헌저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 원내의 상황이 타협의 정치, 소위 이 관용의 정치는 완전히 실종됐어요. 지금 7개의 상임위원회를 던져놓고 가져가든지 아니면 이것도 독식을 하겠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자세 아닙니까? 원내 정치가 실종됐고 원내에서 뭘 할 수가 없는데 왜 원내에서 뭘 풀지 않고 밖으로 나가느냐? 그건 완전히 그 현실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국민 저항권 그리고 헌법상에도 이 보장이 돼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국민들을 향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야당 대표들이 그 유명했던 과거의 그 삼김시대 그때는 야당이 장외로 나가서 투쟁하지 않으면 야당답지 못하다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된 게 이 초식 야당 이렇게 됐는지 들야자 쓰는 야당이 들로 나가는 거를 두려워하고 지금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있는 승용차와 또 국회의원회관 신관은 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정말 시설이 기가 막혀요. 춥더라고요. 한 20도 뭘 놀래가지고 이게 좀 몇 도냐고 했더니 20도 21도야. 반팔 입고도 춥습니다. 이런 데서 이 정치를 하려고 하니 야당이 야당답지가 않은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야 뭐 자기들끼리 짬짬이해서 지금 8월 17일 날 김민석을
대표를 시키는데 지금 몰두하고 또 한쪽에서는 유시민이 뭐 정청래 밀고 그러고 있느라고 그런다지만 국회 정치가 안 되는데 야당 대표의 국민을 향한 투쟁을 이걸 가지고 무슨 장외로 왜 나가느냐?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발 과거 야당의 그 어떤 강렬함, 그 야성을 좀 되찾아라.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야성이란 말이. 야당의 들의 성향입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날 우리 그 행사에 정말 더웠잖아요. 네. 그리고 행사가 거의 한 2시간짜리였거든요. 근데 쭉 이제 계셨던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박준태 비서실장, 김장겸 의원실에서 주최했으니까 또 김장현 의원님도 계셨고, 최보윤 수석, 그 다음에 강명구 의원, 김민전 의원, 박대출 의원, 조배숙 의원, 주진우 의원 정도 와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들 이제 스케줄이 있으신데도 좀 급작스럽게 진행이 된 행사였지만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가지고 자리를 채우셨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해가지고 또 지령처럼 이 재래식 언론에 헤드라인에 그런 게 떠요. 장동혁이 또 혼자다, 왕따다. 네, 뭐 다 멀리한다, 기피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은 당 대표님 생일이 7월 15일인가 그랬어요. 그때 아침부터 대표실에서 이 당직자분들이 생일 파티도 서프라이즈로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따로 또 케이크랑 선물 갖고 오셔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를 2번이나 부르신 동영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당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식구다운 식구의 어떤 파티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왜 재래식에서는 무슨 대표가 왕따네 어쩌니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고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당내 상황에 대해서요. 저는 좀 걱정인 게 그거예요. 1.5선이 이 당대표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지지율하고 같이 대표님 쪽으로 조금씩 한 발 한 발 오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당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배척을 하는 것보다는 네, 좀 이렇게 우리가 몇콩TV 좀 보면 어떤 기류가 제일 먼저 감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명단을 불러드리는 것도 점점 우리가 긍정적인 이 기운으로 같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추가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한테 왜 한 달 반 동안 나가냐고 묻지 말고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된다. 바로 그 얘기죠.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을 받으면서 한 달 반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답을 하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문제나 특검을 위해서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왜 장동혁 장애투쟁만 하냐고 말하는 그 잘난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세금 받아가면서. 그리고 선수를 아까 우리 김용훈 대변인도 1.5선 그랬는데 대표에게는 국회의원 선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 유명했던 이회창 대표 물론 그 당시에 이 대선에 2번 도전했던 이회창 대표는 감사원장도 했고 대법관도 했기 때문에 국회 선수가 중요하지 않다지만 초선 재선 때 대선을 2번 치렀습니다. 아니 까놓고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면 뭐 국회의원 하고 대통령 됐습니까? 영선? 이명박 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하다가 중단됐던 그렇죠. 종로에서. 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대표의 나이 혹은 당대표의 선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 오선인이 권영세 의원 또 김기현 의원 사선에 윤재옥 선수만 많았지. 과연 그 선수다운 정치를 하는 것인가? 이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게 가장 저열한 거예요. 뭐 흔히 하는 말로 너 몇 살이야 임마 이런 식인데 이건 아니다. 정치를 오히려 희화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대표의 선수를 왜 따져요? 그리고 선수가 많은 의원이 의원답지 못하니까. 아니 여러분 6선 5선 중에 마음에 드는 의원 있으세요? 전 없어요. 아니 정치를 국회의원 생활을 20년 했는데 나라 못 바꾸고 대통령 안 됐으면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3선까지 했으면 집에 가야 된다 보거든요. 10년 정치하고 시도지사 못 되거나 대통령 못 됐으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야구에 삼진아웃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3번 정도 기회를 줬으면 험지를 가거나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갈이 얘기가 나오는 게 3선을 한 뒤에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다른 데를 찾아가고 그 지역은 신진 기회들에게 양보하고 그래서 본인들의 그 3선을 쌓아준 4선을 쌓아준 그런
그 지지를 가지고 다른 곳을 개척해 주는 것이 그게 외연 확장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아우, 저희가 또 뜨겁게 오늘 날씨만큼이나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기업인 배승희 변호사 빨리 라이브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거기 있는 분들이 또 우리로 많이 오실 텐데. 그 따따부따를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원래는 11시에 하는데 오늘 좀 늦게 2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늦잠 잤나? 왜 네. 갑자기 시간 옮기고 그래? 휴일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승희 변호사도 조만간 저희 멸콩TV에 한번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라이브에 한번. 제가 서초동에서 할 때도 배승희 변호사 가끔씩 나왔었잖아요. 또 김효은 대변인과도 아주 친하고, 저와도 뭐, 저도 따따부따 사실 그 배승희 변호사 방송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꼭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